어.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된 것 같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제 개공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란 뜻이 뭐예요? 자,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가서 개설 등록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거기 14페이지 맨 위에 개설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앞으로 개공이란 말을 써요. 이게 중개업소 사장을 말하거든요.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관청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 시장한테 중개업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개설 등록. 그죠?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2항에 규정된 개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중개인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 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같은 말이니까. 중개인도 개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뭡니까?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중개업도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뭐 변호사들도 법무법인 만들잖아요. 우리도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 자격증 없이. 자, 그러면 이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도 역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등록을 하면 이제 뭐가 되냐? 법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법인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법인은 같은 말입니다.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이꼬르 중개법인.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등록을 안 하면 그냥 회사요.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회사밖에 안 되고, 또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 만들어서 개설 등록을 하면 이제 중개회사가 되는 거지. 중개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느 법에서 개설 등록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그 특수법인은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거기다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개법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해요. 그러면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더라. 이걸 무슨 법인이라 한다? 특수법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 산림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러면 이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서 중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이것은 산림조합법이라고 있어요. 다른 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개념 잡았죠?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중개법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하고 중개업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법인들은 남양주 시장한테 등록을 할까요?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 개만 하죠. 한 개만. 어떤 것만 하느냐 하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한다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한다. 그럼 나머지 세 개 법인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 세 개 법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특수법인은 업무가 도표에 나와 있죠?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지역농협은 농지만 합니다. 농지에다 동그라미. 그럼 아까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역농협협동조합은 그 중에서 어떤 것만? 농지만 해요. 이게 토지 중에서도 농지만 한 거예요. 건물을 아예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산림조합은 어떤 것만 하느냐? 임목하고 임야 동그라미. 임목하고 임야,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한다. 그래서 임목하고 임야만 합니다. 다른 거 못해. 임목하고 임야.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 자산, 거기다가 밑줄 보세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의 자산, 그리고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이것만 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공장 건축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와 공장 건축물만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범위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나와 있어.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개인 사무소들이 있죠. 다 이거예요, 이거. 중개업소들 있잖아요. 다 이건데 공인중개사인 개공. 일단은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여기도 개설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 됐어요? 자, 그러면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것은 여러분들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 그 자격증도 없이 할아버지 복덕방들 있잖아요. 이분들 자격증도 없어.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왜 개공이 되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등록한 것으로 뭐 해준다? 간주. 그러니까 개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등록을 안 했지만 이제 그 국가에서 그냥 계속 해 왔으니까 그냥 개공하면서 먹고 살아라. 그러고 등록증을 그냥 준 거예요. 등록증을.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다? 중개인. 이것도 개공입니다.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 입고로 개설 등록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고로 개설 등록 후 개념에 들어간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서속공인중개사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서속공인중개사 한번 봐드릴게요. 이 서속공인중개사를 앞으로 우리가 소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서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 소공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소공 개념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중개 업무가 뭐냐? 이걸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중개 업무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중개 업무란 게 뭐냐면, 이제 토지 건물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매수할 사람에게 개공이 조사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하자가 이 건물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소유자는 누구고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자, 확인 설명이란 게 뭐냐면, 이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개공에게. 그럼 개공 하자 있냐 없냐, 또는 소유자가 누구 있냐, 저당 잡혀 있냐, 이걸 조사하고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되고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 이런 걸 확인 설명이라는데, 원래 이것은 이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소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할 수가 있다. 자격증 갖고 취업한 소공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맺는 걸 아까 거래계약이라고 그랬죠.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거래계약서를 직접 쓸 수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원래 누가 써요? 개공이 있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데 이 소공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확인 설명서, 설명했던 걸 서면화시킨 거 확인 설명서라거든요. 이것도 원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서속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작성할 수가 있다. 자, 이건 원래 사장인 개공이 해야 되는데 소공도 할 수 있다. 이게 중개 업무라 그래. 그래서 중개 업무도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뭐라 그랬어요? 개공 업무를 뭐 한다? 보조하는 자가 뭘 보조하겠어요? 이거 보조 업무가 뭘까? 보조 업무. 보조 업무 하나만 더 해봐요. 아직 안 배웠지만 서속공인 중에서 뭘 보조할까? 개공 업무를 여기가 이제 여기다 대다 물어봐야 돼. 하나만 대봐. 하루만. 현장 조사. 자, 현장 안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보러 다닌 거.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서류 정리, 전화 받는 거, 또 땅 보러 갈 때 운전기사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서속공인중개사는 사장이 하는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중개 보조원이 하는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서류 정리, 운전기사, 기타 등등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현장 안내랄지, 서류 복사, 뭐 서류 정리,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서속공인중개사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속공인중개사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 교재는 없죠? 적으면서 들으세요.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속공인 중개사가 이걸 말합니다. 고용인, 직원들. 그 다음에 법인은 아까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죠. 법인은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은 임원, 사원. 임원이란 것은 뭐냐면 그 상법상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들이 있거든요.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임원이고, 사원은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분들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일부만 있어도 되는데, 자, 이게 임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임원 10명이라고 가정합니다. 동그라미가 임원 10명인데 이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빼고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9명 중에서 3분의 1이면 3명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총 4명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법인으로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소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도 소공이다. 이게 올해 시험 나왔잖아요. 이게 정답. 올해 1번 문제 나왔잖아요. 33회. 33회 용어 문제 1번에 4번 지문에 이게 떠가지고 이게 정답 처리됐어요. 여기서 소공이 아니단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소공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속공인 중에서는 이걸 말하는데 이것도 소공 개념에 들어간다.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도 소속공인 중개사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다 없어도 되거든요. 임원들을, 사원들. 여기서 사원은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임원하고 비슷해요.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하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도 다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예. 이것이 이제 33회 아니다라고 정답 처리됐을 거예요. 아마 1번에 4번인가 정답 처리됐는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은 앞으로 이제 내가 보조원 그래도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건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랬어요? 아닌 자로서 가로로 묶었어요.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차이점. 그러면 단순히 말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는 거요? 자격증 없이 취업했다? 자격증 없이 취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중개 업무를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여기는 거기 뭐냐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 업무와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약서는 쓰지 못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보조하는 것은 똑같아요. 서류복사, 현장 안내, 서류 정리 이런 것은 서공도 할 수 있고 보조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중개보조원. 그래서 올해도 뭐 33회 때도 용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용어 6가지 끝났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문제가 뭐 쉽게 나오면 쉽고 이 용어도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중개하고 중개어부 개념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용어 정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요? 중개 대상무로 범위, 중개 대상무로 범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중개 대상물, 아까 우리가 중개 대상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범위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배웠죠. 그러면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에만 들어있을까? 법하고 시행령 같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들어있을까? 어디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1번 법정 중개 대상물 있어요? 있어 없어? 그 법 몇 조라 그랬어요? 3조. 자, 위에 세 가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이것은 법에가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가 들어있고 밑에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가 들어있어요. 시행령. 시행령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우리 중개사법에가 들어있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우리 법에가 들어있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시행령.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여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 아울러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범위를 공부할 거예요. 아까 이 정도는 했잖아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우리가 토지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이 소유권 미치는 범위 알아야 돼요. 자, 가부 토지에 나무 있어요.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거 민법에서 규정된 거였어요. 토지 소유권 범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이 수목, 이거 수목입니다. 이 수목도 누구 거요? 가부 거. 상하에 미친다. 그럼 땅 속에 있는 것도 가부 것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미치지 않는 거 있어요. 이게 안 미쳐 이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권이 안 미쳐요. 이건 가부 것이 아니에요. 국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뭘 것 같아요? 찍어봐. 그죠? 여기는. 아? 기름? 예, 그죠? 여기는. 그랬죠. 광물. 아주 좋았어요. 미채굴 광물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국가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토지 중에서 다 중개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이 토지 중에서도 개인 것만 되거든요. 이건 국가 것이에요. 국가 것.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물은 가부 것이 아니에요. 국가 것이. 그러니까 이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럼 봐보세요. 근데 미채굴 광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토지 속에 이제 이렇게 암석도 있고 토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토지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석이랄지 토사랄지 지하수 이것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가 되기 때문에 토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요. 이거 토지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무슨 단위로 등록을 해요?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가부 토지라고 이 등록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를 사고 팔 때도 무슨 단위로 사고 팔아요? 필지 단위로 사고 팔아요. 이 필지라는 건 등록 단위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나왔네.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겁니다.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 그렇죠? 그럼 필지 배웠어요? 이합 시간에?
예, 학개론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워요. 뭐 필지, 뭐 핵지,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이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단위로 필지 단위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만큼. 이게 뭐요? 일필토지 일부잖아요. 일필토지의 일부. 그러면 이것만큼 분필을, 이것은 이 부분만큼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이 분필 절차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중개할 수가 없어요. 분필이란 건 필지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 파는 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 필지, 이거 나누면 이거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두 필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필지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일필토지 일부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중개할 수가 없어 하고 봐야 돼요. 이 처분행위는 분필하기 전까지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분필해버리면 일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필지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익물권. 아까 영익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것은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큼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책 한번 보세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일부 동그라미 2번. 일부는 일부를 물었을 때 매매하고 저당권 설정은 분필 절차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나와 있죠. 근데 일부라도 무엇은 가능하다? 영익물권하고 임차권은 가능하다. 영익물권이 약간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아,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결국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지 단위로 중개 대상물이 된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갑니다. 건축물은 칠판 봐보세요. 방금 우리가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건물은 1동 단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 건물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지 건축물이 되겠어요? 당첨? 건축물로 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돼. 이것도 올해 시험 33회 때 시험 그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지붕, 기둥, 주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봐. 그러니까 이 지붕하고 기둥은 아니 그 주벽하고 기둥은 있었는데 지붕이 없다. 그건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그럼 건축물로 안 보면 중개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붕, 기둥, 주벽이 갖춰진 미등기 건물.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된 건물,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33회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미등기 건물. 출제가 됐잖아요. 지붕, 기둥, 주벽이 갖춰진 미등기 건물이 중개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허가 건물.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다 중개할 수가 있어요. 다 중개 대상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 분양권이 있잖아요.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의 실체가 없는 선분양 들어간 거 있죠. 그래도 건물로 봐서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붕 기둥 이런 게 없어도 건물로 보느냐? 판례, 이건 판례에서 나오는데 장래 건물이라고 보였어요. 지금 건물이 아니지만 장래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단순 입주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건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이 토지도 아까 일필토지 일부 배웠는데 건물도 마찬가지. 일동 건물의 일부가 있어요.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걸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독주택의 방한칸. 이것은 이 일부는 사고 파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전세를 내놓든 임대차를 내놓든 이건 가능해요. 그죠? 전세나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들 있죠? 아파트, 연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이 202호 202호만큼 사고 파는 것도 중개할 수 있고 매매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전세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차량 주택 있잖아요. 차량. 이건 건축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 이것은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건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판잣집이 없지만 뭐 6.25 전쟁 끝나고 판잣집들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것도 중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일동 단위가 중개 대상물이다. 그 일동 건물의 일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다. 이거 말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가 이런 걸 말해요. 소유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안 된다. 소유권은 안 된다. 다만 일동 건물 일부라도 무엇은 가능하다? 전세하고 임대차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번에 집합 건물이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이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이면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이 독립해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임차권, 전세 다 가능하다.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이 전유 부분만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될 수 있지만 끊어보세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지만 뭐 이동용 차량 주택이나 판잣집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 이 차량 주택은 동산으로 보는 거죠. 이게 안 되고 뭐 판잣집 같은 경우도 건축물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판잣집이 없어서 좀 감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너덜너덜 판자를 붙여놓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건물을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건축물 끝.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을 줄여서 그 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건축물도 정착물이잖아요. 건축물도 정착물인데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정착물.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정착물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을 써요. 건축물도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자, 칠판을 봐보세요.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뭐가 있겠어요? 수목, 교량, 담장, 제방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 있습니다.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독립부동산이다. 그럼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명인방법. 무슨 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우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똑같으니까 수목만 예를 들면 되겠네요. 이거 원리는 같으니까. 자, 여기도 수목. 자, 그러면 위에 거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이 수목은 누구 거예요? 갖고. 그러면 토지는 사고 팔 때 어느 토지가 됐어요. 그럼 누구 토지가 돼? 어느 토지. 나무는 누구 거? 을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럼 개공이 토지는 중개할 수 있지만 이 수목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움직이니까 이 수목만 따로 중개할 수 없어요. 이 집 할 때 담장만 따로 중개할 수 있어? 없다 이 말이에요. 일부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게 소유권 미치는 범위. 근데 이제 여기서 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다. 명인 방법이란 뜻이 뭐요? 명인 방법. 내 거라고 이름 써놓은 거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는데 이 가부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뭐 여기다 이름을 써놔요. 내 것이라고. 뭐 홍길동 것이다. 그러면 토지는 가부 것이고 수목은 홍길동 것이에요. 독립부동산. 그러니까 이 수목만 일부가 아니라 독립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명인방법. 그러니까 이건 등기가 된 건 아닙니다. 관습법상 이름 써놓으면 공시로 인정을 해줘서 소유권 인정해줘요. 그죠? 등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만 중개할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가부 것이다. 갑이 또 이름 써놨다 그러면 이것만 중개할 수 있겠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우 집단 이것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습니다.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거 행정심판에서 나왔어요. 과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요. 과거 시험 나왔고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심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의신청 들어가서 안 돼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가가지고 된다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의신청이 안 받아줘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또 소송 걸었어요. 행정심판 걸어가지고 심판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한 6, 7개월 걸리는데 그때 된다고 최종 결론이 나와서 이제 이것은 논란이 없이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책을 한번 볼게요. 토지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으로서 정착물은 담장, 제방, 도로보전, 수목 등 그랬죠. 분리 독립하여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토지하고 함께 중개의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별개의 독립부동산 동그라미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우 집단. 그죠? 행정심판에서 중개대상물을 본다. 몇 점 보세요. 행정심판에서 중개대상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나오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원래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우 집단은 오로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만 돼요. 그럼 무엇은 안 된다? 저당은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저당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원래 부동산은 다 소유권, 저당권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소유권만 인정을 해주고 저당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등기를 해놓는 게 아니라 뭐 철조망을 쳐놓고 이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공시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을 해야 돼.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죠? 소유권만 인정이 된다. 이것만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그죠? 독립중개대상물로 본다는 거. 됐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냥 수목은 독립해서 안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란 말은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목 들어갑니다. 오늘 또 수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방금 우리가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다 이름 써놓은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임목은 뭐예요? 임목은? 임목. 숨겨준 나무? 심어놓은 나무? 네, 그게 아니고 아예 등기를 해놨어요. 내 것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줄이면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죠? 여기다 이름 써놓는 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죠? 아예 갑이 등기를 해놨어. 내 것이라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두 개죠. 토지 하나, 임목 하나. 임목은 독립부동산이면서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임목은 독립부동산이면서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로지 이것은 무슨 객체가 되느냐? 등기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도 돼요. 아까 명인 방법은 오로지 뭐만? 소유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아예 등기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 저당은 뭐요? 돈 빌려 쓰면서 물건 담보로 잡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 빠진 내용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봐요. 여기 그냥 들어봐요. 임목에 대해서 공부 좀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 보실래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탕청. 토지 몇 필지? 그렇지. 저거 봤어요? 자, 동그라미 쳐놔도 저걸 맞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감 잡았어요? 이거 한 필지 토지인지? 예, 좋았어요. 한 필지 토지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이거예요? 이거요. 아, 그냥 수목이에요. 그냥 수목. 아직 임목 아니고 그냥 수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등기를 해야지 임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등기하러 갈 때 반드시 한 필지 단위의 수목 5그룹 다 등기가 되느냐, 아니면 일부 수목 이 2그룹만 등기할 수 있느냐? 한 필지 단위로 등기가 될까요? 일부 수목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일부도 되고 필지 단위 수목도 다 돼요. 일부 수목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하러 가려면 등기소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목 등록 원부라고 있거든요. 임목 등록 원부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 있어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수목은 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해야 돼. 절차가 그겁니다. 자, 이거 추가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다 보세요. 그러면 임목만 사고 이거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임목만 사고 이 토지만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가부토지에서 의료토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임목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맨 밑에 줄 나와 있을 거예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칠판을 보세요. 그 뒤편에 넘겨놓고, 책 뒤편에 넘겨놓고 16페이지. 자, 그러면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럼 저당을 왜 잡아요? 돈 빌려 쓰려고 잡아요. 그럼 이제 이 갑이 을이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1억을 빌려려고 해요. 이걸 이제 저당권자란 말을 쓰죠. 저당권자.
그러면 이 설정한 사람은 뭐라 해요? 저당권 설정자란 말을 써요. 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이 토지는 저당을 안 잡고 이것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임목만. 왜?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려 쓰고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 저당을 잡아놨는데 임목이 불에 타서 없어버리면 저당물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보험에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저당을 잡아놨는데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벌채된 것은 이미 동산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 벌채됐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이 벌채된 임목에 미치느냐고?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이건 미칩니다. 이건 미쳐. 아까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죠. 근데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면 담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산으로 바뀌었지만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미쳤다 미쳤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알아야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래 안 하면 저당물이 없어. 그러니까 벌채된 임목에 미칩니다. 그죠? 근데 이 벌채됐으면 이 임목을 여기다 쌓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썩어버리거나 유실되거나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경매 들어가요. 벌채된 임목에 미리 경매 들어가.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올 수 있죠. 그걸 법원에 또 공탁을 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교재는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칠판 보세요. 이 벌채가 안 됐어. 벌채가 안 됐는데 갑이 1억을 빌려 썼잖아요. 임목 저당 잡고 안 갚아. 기한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을이 자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경매를 받았느냐? 병이 받았어요. 그럼 누구 임목이 돼요? 병의 임목. 토지는 그대로 누구 거? 가부 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토지를 사용하면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지상권이란 건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나 지상권 설정 안 할 거야. 빨리 임목 다 비워내고 내 땅 내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버려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거기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법정 지상권은 주로 건물에 나오거든요.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을 배워요. 주로 건축물에 나오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일단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동일 소유자였다가 경매 등으로 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이해됐죠? 이것은 다 똑같아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그요. 같은 소유자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된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죠? 매매 등으로 달라지는 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뭐 저당권 설정이라는 거 다 법정 지상권 되거든요. 근데 임목에 대해서도 이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가 이해됐죠? 예. 자, 임목이 뭔지 감 잡았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자, 공시 한번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될 건데 이 수목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목이 그냥 토지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눈으로 봐갖고 구별이 돼요? 안 되죠. 일부러서 수목은 중개할 수 없는 거고 임목은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목만.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자,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토지 등기상 증명서. 줄여서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상 증명서를 해. 그럼 이 토지 등기부를 보고 이 수목이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이건 있고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을구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등기부는 표제부에 뭐가 나오느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를 통해서 저 수목이 임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등기법을 배우게 되겠지만 표제부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안 나와요. 물적상만 나오지. 그러면 구체적인 이 임목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임목이 저당 가능하다 그랬죠. 저당 잡혀 있는지, 또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이건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뭘로 확인해요? 저 임목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무슨 등기부가 따로 있다?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임목 등기상 증명서. 이걸 통해서 각구에는 소유자가 나와, 소유권. 을구에는 저당권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임목 등기부를 확인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을에 한번 보세요. 토지 등기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되므로 토지상 수목 집단 임목인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관계, 즉 임목 소유자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이 소유자가 누구이고 임목이 저당이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느냐는 뭘로 확인하라?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까지 또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쉬어야 됩니다.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